이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지. 그거는 어차피 살고 싶어도 못 살죠.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가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요. 그러면 헤어져요?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.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. 부부간에 지출 코드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어차피 뭐 월급이든 재산이든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사실은 인간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그렇죠. 거거든. 내가 돈 얘기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돈을 모았어. 근데 그거를 좋은 차를 하나 사겠다. 나는 저금을 해놔야 된다. 돈을 우리가 노후를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모아나가야 된다. 그래야지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여유 있는 생활. 그러니까 여유 있는 생활이라는 거는 돈을 내가 많이 쓰고 사는 게 여유 있는 생활이 아니고, 내 생각에는 쓸 돈이 많이 있는데도 안 쓰고 살아도 그건 여유 있는 생활이다.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. 근데 우리 집사람은 돈은 내 손을 거쳐서 나가는 게 여유다. 또 돈을 써야 또 돈이 생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지. 살지 말까요?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보다는 가성비가 얼마나 좋으냐가 내 포커스야.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물건의 퀄리티가 포커스야. 다르죠, 완전히. 그 지출 코드가 너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? 한 50%, 30% 이상이 오버랩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면서 가지만, 그게 진짜 완전히 안 맞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못 살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먹을 거냐, 뭐 간단하게 먹을 때도 꼭 탕수육을 덧붙여야 되느냐는 사랑으로 커버가 얼마든지 되지만, 정말로 무슨 투자를 해갖고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몰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안 맞으면 그거는 참 힘들 것 같아요. 저희는 내년 이맘때쯤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.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.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고 싶거든요. 근데 남편은 서로의 출퇴근 거리도 그렇고 현재 지역에서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치는 거예요. 고집이 서로 좀 안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자기네만 그러니까 어느 집도 비슷해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실질적이에요, 판단이. 근데 여자는 감성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.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야. 물론 반대인 집도 있죠.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가 경험을 해보면 한 7대3 정도, 8대2 정도로 남자가 현실적인 게 많이 맞춰요. 근데 그런 게 아까 차 얘기도 했을 때 그래요. 어떤 한 사람은 그걸 잘 모아 종잣돈을 해서 그걸로 주식으로 해서도 불리고 해갖고 모두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, 어떤 사람은 그걸로 좋은 차 한번 타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배우자끼리도. 근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닌 게 밸런스가 중요하죠. 그게 뭐 어떤 게 맞고 틀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 눈앞에 좋은 물건이 있는 것보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게 나를 더 편하게 해줘요, 나는. 근데 그건 내 성향이에요. 어떤 사람은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푹신하고 침대가 편안하고 내 차가 안정적이고 할 때 더 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극단적이지만 않으면,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융자를 받아갖고 뭐 침대 뭐 소파를 뭐 몇천만 원짜리를 사, 그거는 극단적이잖아요. 맨날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, 그것도 극단적이죠. 내가 볼 때 그 잘 사는 부분은 조금 다른 사람들. 아, 오히려? 한쪽으로만 쏠리면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거나 너무 몸이 건조해져. 둘 다 너무 돈을 안 아끼면 파산하지 않을까요? 그거는 어차피 살고 싶어도 못 살죠. 근데 돈을 쓴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부동산 투자? 그러니까 네. 집을 산다거나 뭐 어디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누구 하다가 밀어붙여가지고 샀어요. 네. 부동산 호황이면은 참 다행인데 집값이 떨어져. 폭락기여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. 우리가 집을 사는 거는 있잖아요. 내 인생에서 제일 거금을, 그 이외에는 그렇게 거금을 우리가 판단을 내릴 일은 없어요. 부동산, 집 사는 거 말고는.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그거에 대한 상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책임이 쉐어돼야 돼요.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,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
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뭐를 해야겠대.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버젯을 잡았어.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버젯을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억이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과실이 오면 나눠 먹고 그거를 홀랑 날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난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. 그래갖고 한 번은 성공을 했고 한 번은 홀랑 날렸어.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안 나더라고. 날렸을 때도.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요. 그러면 헤어져요? 1서부터 10까지가 다 다르다 그 사람하고.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헤어졌을 것 같은데. 근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쓸 건지를 가지고 고민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예식장은 어디서 할 것이며 결혼식은 어디서 올릴 것이며 신혼여행은 얼마를 투자할 그래 그런 거 것이며 있어요. 집은 어디에 구할 것이며 이게 다 안 맞으면 그렇지. 그럼 깨지잖아 보통. 내가 그만두는 게 보통 깨지잖아. 삐져갖고 결혼 안 하잖아요 서로. 그럼 결혼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맞는 거다 성향이? 어느 정도는 그 융통성이 있는 거지. 그게 만약에 꽉 막혀갖고 서로 전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린다 그러면 그 결혼이 안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결혼 다 얘기하고 소위 말하는 스드메 들어가기 시작해서 깨지는 커플들도 많잖아요. 헤어질 생각은 없고 결혼은 사랑해서 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신랑 신부가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어요. 그럼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? 결혼식은 남자가 양보해야 돼. 영상 끝! 근데 여자가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. 결혼식에 양보해 준 걸 평생 양보해 줄 거라 생각하면 평생 안 된다?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.